지금까지 치매 가족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났어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엄마가 치매였다가 아빠가 치매가 이제 걸린 경우.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 딸기 먹자며 왜 딸기 안 사줘 딸기. 아내에 이어 남편까지 치매에 걸린 사례. 물건을 주워 모았던 수지평 치매 엄마. 휴지도 아껴 써야지.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뭐든 아꼈던 절약형 치매 엄마는 변기에서 새물이 올라온다며 새아내 양치까지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끊임없이 먹었던 식탐형까지 다양한 치매 유형을 봤지만 폭력형 치매는 처음인데요. 가족을 폭행까지 하게 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우리 뇌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발생하는데 그게 어느 부위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순서가 이제 해마부터 시작을 해서 죽두엽, 두정엽, 전두엽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베타아밀로이드가 해마에 쌓이게 되면 기억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이름을 좀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죽두엽에 쌓이면 언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두정엽에 쌓이면 공감, 방향 감각이 저하되고 또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처럼 전두엽에 쌓이게 되면 성격 변화가 생기고 행동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치매 전조 증상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5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체크해봐야지. 네.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혹시 내가 단순 증상이 아니라 치매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가지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치매를 의심해라. 그 이유는? 치매 초기에는요, 후각이나 미각과 같은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맛이 갑자기 짜졌다든지 변했다면 혹시 치매 전조 증상이 아닐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소리에 대한 이해가 낮아져서 볼륨을 계속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낮에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든지 잠을 많이 자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치매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을성이 적어졌다, 쉽게 화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평소 잘 다니는 길도 잃어버리거나 혹은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날짜라든지 그런 시간 관념이 없어진다면 치매가 아닐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시기 전에 한 6, 7년 전부터 이제 나타났던 증상들이 있는데 일단 첫째, 음식이 더 짜졌어요. 더 짜고 이게 굉장히 쪼리는 그런 게 더 많아졌고요. 자극적이고. 예. 저희가 이제 2층 단독에 살았는데 TV 소리가 길 건너까지. 그 정도로 볼륨을 높이셔갖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참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화가 나시면 바로 터뜨리시고 발산하시고. 예,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이렇게 거의 소파하고 한 몸이 돼 있으세요. 계속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소파하고 거의 한 몸. 누구나 피해야 하는 치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5가지 치매 전조 증상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송혜경 씨가 생각할 때 어머니한테 치매가 온 이유가 뭘까 생각하셨잖아요.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에서도 바로 그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 이게? 바로 원인은 이것입니다. 네? 반찬들? 근데 우리 일상 식탁에 선생님들도 다 이런 거 드시잖아요. 네. 거의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긴 한데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 이 맛있는 우리 국민 반찬이죠. 그런데 왜요? 사실 이 반찬은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에요. 한 60평생을 제주도에 사셨는데 제주도에서는 왜 유명한 게 자리젓, 멸젓 이런 젓갈이 있고 그리고 젓갈. 제주도를 떠나온 이후에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이런 아마 짠 음식, 강한 음식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나? 소금 섭취는 과량으로 할 시에 치매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결과적으로 감소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도한 소금 섭취를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염증성 면역 반응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 염증성 반응이 늘어나면 뇌 세포에도 염증이 늘어나고 또 뇌 혈관 벽에도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뇌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서 치매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가 위험한 것은 동물 실험에서 이미 입증된 상태입니다. 소금을 한 스푼씩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 손상이 된 동물에게 소금을 줄여서 건강식을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4주 만에 혈관의 내피세포가 기능을 회복했고요. 뇌로 가는 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추장아찌, 김, 멸치볶음, 오징어 젓갈 속 소금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100g당 소금 함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푼 소금 1스푼이 소금 5g입니다. 네, 김이 100g 있으면 소금 2스푼. 멸치볶음은 티스푼으로 1스푼 반. 오징어 젓갈은 티스푼 1스푼. 그리고 고추장아찌는 티스푼 1스푼에다가 조금 넘게 해서 약 6g 정도. 그래서 지금 저 반찬들을 총 합하면 28g 정도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소금 섭취량은 하루 5g이란 사실. 짜게 먹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뇌 건강이 위험하다. 단 1인분만 섭취해도 하루 소금 권장량을 초과. 우리가 즐기는 음식 속 충격적인 나트륨 함량. 무턱대고 먹다가는 당신도 치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좀 염려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한테도 이제 건망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이제 그거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제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고요. 심지어 제가 제 전화번호를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치매는 가족력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가족력이 얼마나 세냐면요. 엄마가 치매면 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80%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계속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경도인지 장애 위험까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도 사실은 처음에 경도인지 장애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확히 이 경도인지 장애 이게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과 치매 사이에 있는 증상인데요. 이 치매로 진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정상에 머무르느냐를 결정하는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을 배웠을 때 그분들이 모두 다 치매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대로 유지만 돼도 괜찮은 거거든요. 또 3분의 1은 오히려 또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3분의 1 정도만 치매로 진행하실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